네, 안녕하세요. 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제2의 카카오를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좀 의미심장한데요. 이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이 어떤 상품으로 처음에 시작했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이 카카오라는 회사는 당연히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시작으로 회사가 설립을 됐고, 그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이 메신저를 통해서 그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회사가 많이 컸죠. 생각해보면 단순히 메신저의 하나였을 뿐인데 이렇게 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삼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이게 바로 플랫폼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사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가 큰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점에 있고, 바로 이 플랫폼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관련된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지만, 또 관련된 연구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특허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을 할게요. 사실 다음 세대의 플랫폼은 이 바로 웹3 지갑에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플랫폼의 본질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최초에 네이버나 야후 이러한 인터넷 포털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플랫폼이 되던 그런 시기에는 바로 이 계정이 그 플랫폼의 핵심이었었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피처폰 말기 그리고 스마트폰 초기에는 바로 애플리케이션과 이 계정이 플랫폼의 중심이었었죠. 그리고 이 웹이 발전을 하고 상호 인터랙티브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뭐 카카오톡, 더 나아가서는 SNS죠.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뭐 최근에는 X나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더 많이 있어요. 이러한 소셜 그래프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를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직 정확한 이 네이밍은 없지만 현재로서는 웹3라는 이 네이밍이 가장 적합한 이름이지 않을까 싶어요. 웹3 내지 탈중앙화된 어떤 그러한 환경이죠. 이러한 환경에서는 바로 이 플랫폼의 핵심이 바로 지갑이나 그리고 자산 그리고 권한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갑이라는 네이밍이 저는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갑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전송하기 위한 용도로만 생각을 하시지만, 생각보다 웹3 지갑은 상당히 많은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는 이 웹3 환경에서 로그인 수단이 되기도 하고 결제 수단이 되기도 하고, 나의 데이터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이 소유권을 보장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신원이 되기도 하고, 어떠한 계약을 맺을 때 이 지갑이 사용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객체는 지갑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죠. 지금 나와 있는 웹3 지갑, 예를 들면 메타마스크나 뭐 트러스트 월렛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지갑 어플리케이션이 그럼 플랫폼이 된다는 것이냐? 이거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지갑에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이 일반인은 쓸 수 없을 수준으로 너무 구리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또 이 보안은 또 엉망이죠. 이 니모니 코드라고 해서 지갑을 생성할 때 제일 먼저 만들어야 하는 그 12가지 단어, 때로는 18개
24개가 되기도 하는데 이 단어를 기록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이 단어를 분실하거나 외부에 유출이 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권한을 탈취당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을 보관하는 수준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고 이 확장성으로만 봐도 이 애플리케이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봐도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때마다 계속 팝업을 시키면서 이 서명을 하라고 해요. 사실 이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서명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UI가 너무 구리다는 거죠. 절대로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포탈이나 메신저 형태일 것이냐? 결코 그것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포탈이나 메신저는 사실 이 중앙 집권 시스템의 이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앙에서 모든 이 사용자의 정보를 갖고 이 정보를 가지고 이 폐쇄적인 운영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 엄청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이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정보를 마치 자기 것인 듯 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탈이나 메신저와 같은 기존의 시스템을 따라하려는 순간 이 웹3라고 하는 탈중앙화는 핵심을 잃게 돼요. 그렇게 되면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웹3 지갑은 그럼 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미래 웹3 지갑은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하나의 OS 레벨이 될 것이다. 그 정의는 자산이나 이 권한, 정체성, 그리고 계약을 토탈 관리하는 하나의 OS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미래 지갑에 들어갈 수 있는 5가지 핵심 레이어는 뭐가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뭐 포탈에 뭐 메신저에 입력하는 아이디를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 기반의 프로필이라는 거죠. 이 온체인에 자신이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고 뭐 자금을 전송하고 디파이에 예치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들이 쌓여서 하나의 신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신원을 내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어느 회사를 다니고 뭐 어디 출신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신원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탈중앙화 아이디나 이 GK 영지식 증명어 같은 이런 기술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한 거지만 에셋 레이어 자산이에요. 여기서 자산이라고 하면 뭐 단순히 코인이나 토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미래에 나아가서는 이 포지션이나 어떠한 권리, 어떠한 상태 또한 하나의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NFT, 그리고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RWA, 리얼 월드 에셋이죠. 이 실물 세계 토큰, 뭐 실물 세계 토큰화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모두 상태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갑 안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권한이에요. 단순히 서명, yes, no, 뭐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정책을 세워놨어요. 어떠한 금액의 한도를 아니면 시간 제한, 아니면 어떤 상대방하고는 거래를 안 할 거고 뭐 이러한 복잡한 정책 기반의 승인을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리고 실행이죠. 매번 실행할 때마다 서명으로 팝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 정책 기반에 따라서 의도적인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 자산으로 어떠한 전략을 실행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 자동화된 이 인공지능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이 지갑 OS는 단순히 버튼이 아니라 하나의 오케스트레이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 이
초창기 얘기했던 니모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이 상태 머신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벤트 로그라든지 복구는 단순히 내가 키가 있어야지만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상태를 복원하는 거죠. 하지만 결코 갈 수 없는 이 상태로는 갈 수가 없고 이러한 것들을 지갑이 또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미래의 지갑은 겉모습으로는 단순히 앱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기기 안에서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단순히 지갑을 실행한다, 연다 같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로그인을 한다거나 나의 서명을 한다거나 이러한 느낌은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웹3는 이 AI와 결합했을 때 이 기능이 더 강력해질 수가 있어요. 이 AI는 이미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죠. 그만큼 AI가 실행을 제한을 하고 지갑에 그리고 지갑은 단순히 승인을 하는 주체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승인을 하기 전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만 승인을 해라라고 정책을 설정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미래의 플랫폼은 지갑 앱이 아니라 나의 경제적 그리고 디지털 주권을 실행하는 OS가 될 것이다. 그럼 이 OS라는 말 때문에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윈도우나 안드로이드와 같은 이런 운영체제를 생각하는 거냐? 조금 결이 다른데 제가 이야기하는 OS는 단순히 이 화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앱과 기능을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진 않지만 이, 이 모든 실행을 통제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인스타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또 카카오톡이라는 이 앱들이 있지만 실제 카메라 권한이나 위치 권한, 이 백그라운드로 하는 것들은 앱으로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죠. OS 레벨에서 통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회사로 치면 이 직원이나 프로젝트, 이 계약 같은 것들은 하나의 시스템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결제 라인, 그리고 이 접근 권한, 이 로그 기록, 그리고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은 결국 누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의 회사에서 갖춰져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웹3에서 앱은 무엇이고 OS는 무엇이냐? 지금 구조를 하나 한번 볼까요? 사용자가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지갑을 통해서 이 탈중앙화 거래소나 NFT를 만들거나 브릿지를 이동을 하죠. 그리고 메타마스크가 로그인도 하고 서명도 하고 복구도 하죠. 이렇게 되면 이 메타마스크로 모든 역할이 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더 나아가서 사용자가 내 개인 월렛이 있다고 볼게요. OS 레이어가 있고 그 이하의 덱스나 NFT 게임 그리고 금융 앱이 있다고 한다면 지갑은 단순히 앱이 아니라 이 앱들은 지갑 위에서 허가받아서 실행하는 그런 레이어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NFT를 하나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팝업을 하고 가스를 확인하고 또 서명을 하고 이 NFT를 만들 때 모든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서명을 해야 해요. 그리고 한번 실패하면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인간이 기계의 비서가 된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지갑이 OS가 된다면 이러한 설정들을 할 수가 있어요. NFT를 민팅을 할 때 월 3회까지 그리고 가스비로는 0.05 이더에서만 승인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특정 컨트랙트만 허용하겠다라는 정책을 세팅해 놓는다면 민팅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끝이죠. 지갑은 단순히 뒤에서 판단만 하게 되는 거예요. 즉, 기계가 인간의 비서를 완벽하게 수행을 하는 거죠.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기존의 지갑은
버튼을 눌러주는 도구에 불과하지만 이 미래 OS형 지갑은 규칙 집행자, 그리고 서명도 정책 기반으로 한 번에, 그리고 복구 또한 이 니모닉처럼 단순한 이 글자를 입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기억을 하고 이 상태를 복원하는 거죠. 그리고 보안 또한 이 메타마스크는 키를 잃어버리면 자산을 복구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개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OS는 어느 정도 이 시스템으로 책임을 돌릴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안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좀 더 감이 올 수 있게 자동차를 비유하자면 현재 지갑은 시동, 기어, 핸들, 브레이크 전부 우리가 직접 조작을 하겠지만 OS형의 지갑이 된다면 이 목적지를 설정하고 또 위험 허용 범위를 설정하면 나머지는 모두 시스템이 처리하고, 그리고 사고 나면 로그가 다 남는, 무엇이 생각나죠? 이 자율주행 차량이 생각이 나죠. 이러한 자율주행 차량이 결국 OS형 지갑과 일치하는 동일한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허용할 것인가, 언제까지인가, 누구에게인가,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결국 이것은 판단과 책임의 레이어라는 거죠. 이것을 인간이 하는 거죠. 나머지는 기계가 하더라도. 그래서 OX형 지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만 이야기하면 결국 실행이나 보안, 복구는 결국 시스템이 맞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은 항상 켜져 있고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정책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만 나타나게 되겠죠. 마치 자동차의 ABS나 스마트폰의 페이스 아이디, 이 회사의 결제 시스템처럼. 그럼 유저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생길 것이냐? 이거는 저의 상상으로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상태 대시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단순하게 홈 화면이 아니라 우리가 설정을 할 때 볼 수 있는 화면인 거죠. 이 정상적으로 활성 지갑이 몇 개고 보호된 자산이 몇 개, 정책이 몇 개고 차단된 거는 몇 건이다. 그리고 보호 레벨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하나의 세팅 화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뭐 가격이나 차트, 이 수익률은 없어요. 왜냐하면 OS는 시장 정보가 아니라 리스크 상태를 보여주는 개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도 확인을 하는 화면입니다. 어떤 사용자가 D앱을 눌렀을 때 어떤 실행 요청을 감지를 했어요. 의도는 이 서클 USD 몇 달러를 브릿지를 이동하는 거죠. 이 새로운 컨트랙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정책 위반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이 선택을 할 수 있게 1회 승인을 한다든지 차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정책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 메타마스크 팝업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가스가 몇이고 헥사 데이터는 몇이고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기억 복구 화면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죠. 그래서 니모닉 카드를 뭐 입력하거나 복구 구문을 입력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상태 기반으로 동작을 해서 마지막 정상 상태로 복원을 한다든지. 하지만 무작위로 변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 머신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갈 수 없는 곳이 사전에 결정이 다 되어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없이 모든 이 거래는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져서 앞에 블록과 뒤에 블록이 해시 값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작이 되었을 때는 금방 들통이 나도록 이러한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기술이 백그라운드가 갖춰져 있을 거예요. 뭐 니모닉이 뭐야, 비밀키 뭐 종이에 적는다 이런 거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OS가 어디에 존재하냐? 핸드폰에 존재하느냐? 아니죠. 결국에 여러 곳에 분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 로컬 디바이스의 역할은 인터페이스와 판단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실제 모든 정책이나 로그는 블록체인으로 다 올라가게 될 거고, 실제 오프체인에는 이 상태와 관련된 백업만 보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최후의 복구키를 위한 물리 매체만 하나 존재를 하겠죠. 결국 OS형 레벨은 무엇을 대체하느냐? 기존의 로그인과 서명, 니모닉, 그리고 내가 조심해야지 하는 그런 인식들을 결국 무의식으로 인증하고 정책 기반으로 승인을 하고 그리고 상태 기반으로 복구하고 이 시스템이 막아주는 것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미래 인터페이스, 제가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저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공상과학처럼 느껴지셔도 사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모든 공상과학 용어는 지금 보면은 현실이 됐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어느 정도는 저의 상상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적인 기반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 다음 세대 OS 플랫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활동과 IP 기반의 이 산출물들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관련된 일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